예, 고향 선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계시마을 입향조의 그 12세 손되는 남석순입니다. 우선 영덕발전연구회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축하하고 또 자축합니다. 발표를 의뢰해 주신 박영호 회장님과 김인현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영덕 계시마을이 전국 8번째 민속마을이 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는 우리 마을만의 보람이 아니라 영덕 전체의 긍지이자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음양으로 도와주신 고향분들과 특히 이희진 영덕 군수님, 그 다음에 그 문화관광과 또 영덕 문화관광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왔습니다. 때문에 마을과 영덕을 많이 아는 편입니다. 국가문화재 지정일도 함께 하였고 그 진행 과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고향 얘기를 하면은 미화되기는 쉽지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제게 45분간 이제 시간이 주어졌는데 10분 정도는 토론자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슬라이드는 50여 쪽 되지만 절반 이상이 사진과 영상이기 때문에 부담이 그리 많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김인현 교수가 의뢰하실 때는 계시마을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범위를 넓혔습니다. 계시마을이 영덕 안에 있고 영덕과 동반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영덕권 안에 영덕 북부 문화권과 연계를 시켜봤습니다. 우선 발제 목차입니다. 좀 내용을 좀 간추려 봤습니다. 우선 북부 문화권의 역사와 현재, 그 다음에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경과와 의미, 그 다음에 개관과 문화유산, 그 다음에 영덕 북부 연계 방안, 다음에 영덕 문화권 광고 홍보 방안까지 조금 범위는 넓지만 이 범주를 넓히면서 그 발제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범위를 정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해권은 1914년에 영덕군에 합병이 되어서 오늘에 이릅니다. 여기 따라서 영덕군은 역사 문화적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영해 중심 북부권은 고려 이후 천년 동안 영남 북부 해안권을 관할하는 광역 관청 소재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발제문은 영덕의 지리와 인문적 환경으로 두 가지 사항을 전제로 해봤습니다. 첫째는 계시마을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영해권과 영덕권을 함께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을도 영덕 안에 존재합니다. 또 600년 전부터 향촌 사회에서 정착 발전했고 또 지역과 연계되어서 보존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곳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 개성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덕 문화관광권을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인위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 특성에 부각시킨 다음에 당일 또는 연일 코스로 문화관광화해서 산재되어 있는 영덕 대계라든가 위락시설, 역사문화, 그 다음에 휴양자원을 체계적으로 좀 로드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로드화라는 것은 뭐 우리 실크로드라든가 뭐 우리 해안의 블루로드라든가 이런 길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덕 북부권의 역사는 정말 찬란합니다. 영덕 북부 영해 중심은 고려 이후부터 분청 이전까지 거의 천년 동안 우리 지역권의 수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동해 북부권의 정치, 행정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고려시대 그 목원과 이세
다음에 나홍대사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재미있는 정말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고려 말에 그 위대한 그 고성과 학자가 같은 시기에 임금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도요, 그 여주 실록사 인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참으로 특이한 인연이고, 이 두 분은 또 말년에 서로 만나셨어요. 여주 실록사에서. 만나서 교분을 나눴고, 나홍 선사가 한 8년 앞서십니다. 연세가. 먼저 돌아가시고, 목원 선생이 그 비석을 남겨놓은 것이 지금 여주실록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려 말의 우뚝한 두 분의 그 두 분께서 우리 지역에서 나셨고, 이 우리나라 유불 사상의 어뜸가는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람 이연일 선생님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유교 문화와 태계 항맥 명문가도로 인해서 사부향이라고 우리 지역을 불렀습니다. 또 소안동이라고 불렀고요. 사부향은 선비들의 고향이다. 작은 안동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다음에 이건 제가 만들어 본 말입니다. 바다로 인한 한국 유교의 동쪽 종착지이며 영남 유학의 원형적 보존지이다. 이렇게 제가 좀 글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리가 인문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유라시아 대륙 맨 끝에 붙어 있는 그런 동쪽에 있는 고리입니다. 이 지리가 결국 인문을 규제하다라는 거죠. 우리 지역에 와서 유교는 다시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소통이지만 그때는 바다는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유교가 우리 지역에 모여서, 그다음에 또 영남 유학이 우리 지역에 모여서 더욱 발전하고 보존되어 왔지 않나 싶습니다. 유학 같으면요, 안동보다도 어떤 면은 더 보수적이고 더 완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지리가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 영해평야와 동해바다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량을 중심으로 하는 각성종실의 소거 지역입니다. 뭐 일량에는 많은 명문가들이 나왔습니다. 뭐 팔종과 오대성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단양부지라든가 이런 문헌을 보면은 뭐 팔종과 이런 얘기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당시 우리 지역의 그 세력 사회, 반촌 세력 사회에서 또 일종의 서로 시기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한편 서로 혼인도 하고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량을 중심으로 많은 종실들이 소거했고 이동도 있었고 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외곽 지역에 반촌들이 형성됐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영해평야입니다. 영해평야 역할이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영해부도 여기에 있었고요. 각성 반촌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곡물, 해물, 임산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것이 영해 지금 성내입니다. 성내 시장이 괜히 형성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성되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동학혁명이라든가 신돌석 장군이라든가 독립만세 저항, 우리 지역은 좀 저항의 어떤 그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강제 통합과 면단위 강등에도 불구하고 천년의 유적과 윤활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영해 도부가 있을 때는요, 요즘 말하면 아마 광역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일개 면단위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년의 유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영덕군이 보유한 보물이라든가 국가 지방문화재 88%가 북부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권은 영덕 지역의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계시마을이 있고요, 일량마을이 있고, 원구마을이 있고, 관어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북부권의 이러한 그 유적이라든가 그 문화권들이 옛부터 아주 옛부터 이루어지고 집성되고 보존되어 왔던 겁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영해 북부의 현재를 본다면요. 이전까지는 정말 교통이 나빠서 개발 낙후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청정 지역이었죠. 또 산업시설과 지역경제가 불활성화됨으로써 유청, 장령청의 급격한 감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노령 인구 위주로 사회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 교육, 문화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 우리의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아주 유익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다음에 영덕군은 문화관광이 지역경제 기여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개신마을이 이제 전국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영해 장터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문화재로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지역, 고래불, 해변 관광지라든가 축산항, 브루시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7번 국도가 이미 넓게졌고 그다음에 동해 중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덕은 남북권은 대계라든가 이런 위락 중심이라면 북부권은 역사, 문화, 휴양 중심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연계하면은 좋은 우리 영덕에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개시마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 마을의 그 민속 문화재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마을의 그 민속 마을이 추진된 것은요, 사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일이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 8년간 경북 북부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이때 계신 마을의 고택들이 복원되고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거의 고가들이 허물어지고 그냥 정말로 어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낡았는데 이때 이제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좀 많이 깔끔해지고 복원이 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에 와서 마을에서는 우리도 민속마을이 한번 돼보자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영덕군청, 경상북도 도청을 통하고 문화재청을 통해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올해 와서 심의가 통과돼서 지정 예고가 나오고 또 30일간 전 국민의 여론 수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월 21일 날 최종 고시가 있었고 29일 날 고향마을에서 지정 기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 실무부서인 영덕군청의 의지와 마을 주민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말씀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교수님 잘 예, 들립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년 6월 기준으로 국가민속문화재 민속마을입니다. 이걸 제가 7번까지는 문화재청에서 리스트를 인용해 왔는데 제가 마지막 8번 우리 마을을 붙이면서 관계가 무량했습니다. 평소에 양동마을이나 화해마을을 저는 좀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도 언제 저렇게 되나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 8번째 제 301호 영덕 개신마을 이것을 제가 이 표로 붙여놓고 제 혼자 좀 감격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그럼 왜 지정이 되느냐? 지정한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서가 다 나왔습니다. 이걸 종합을 해본 결과 이러한 이유로 됐더라고요. 우선 경북 북부 해안 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초 마을이다. 두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첫째 조건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국가민속문화재 지역 지정 구역 요건이 충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정한 문화재가 한 단위로 밀집돼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 나라골 일량 있죠. 일량은 그 총회당에 뭐 종택들이 여기 띄엄띄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동네 안에는 또 현대식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게 없습니다. 옛날 고택이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1 조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와 자료가 이미
16채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죠. 그다음에 형식성의 뜰집과 실용성의 양통집이 공존한다. 저도 이번에 양통집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습니다. 뜰집은 우리가 미음자 고가집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 실용성 옛날 실용 양통집은 뭐냐면요. 한 8칸 겹집이라면은요. 집안의 한 대들보 안에다가 양쪽에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집입니다. 뜰집은 좀 불편하죠.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양통집은 아파트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뜰집은 뭐 이 일반 주택이 마당이 있고 주택의 개념이라면은 양통집은 집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통세 가는 거 있죠. 화장실 가는 거만 빼놓고는 다 모여 있습니다. 특히 추운 지방에서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뭐 유리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이 공존하고 있다. 그다음에 400년 그 문중어뢰들이 전승되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는 감실이죠. 사당. 사당이 처음에 안채에 있다가 사랑채로 또 옮겨갔다가 별도 사당으로 독립해 나갑니다. 이것은 유교 의례가 건축의 변화를 초래했다 하는 점이 인정받았고요. 그다음에 재물을 나르는 통례태관. 저도 이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 통례관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학술적으로 보니까 통례태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건 어디냐면 제사를 지낼 때 밤에 지낼 때 안방이나 대청 마리에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상방을 거쳐서 사당으로 제물을 나르는데 그 상방 사이에 조그마한 마루가 있습니다. 이 마루를 통례태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다음에 항문과 손님 접대를 위한 날개집, 사랑채가 거의 날개집 형태로 안쪽과 바깥이 구분된 그런 건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다음 이것들이 이제 그 우리 조선 후기의 그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게시말의 뜰집은 고려 개경에서 시작되어서 안동을 거쳐서 조선 후기 영해에 이르기까지 인문적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죠. 따라서 건축의 영향 강의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이렇게 또 적시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을 안에서 입향과 정착, 단일 문중이 또 건축의 변화 과정, 뜰집과 양통집이 있고 건축 형태 한말 안에요. 가옥이라든가 감실, 사당이죠. 정자, 서당, 제사가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전국에 매우 드물다고 해서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정의 의미를 본다면 우리 영덕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제 우리 마을도 전국적인 마을로 아마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관광 문화권도 전국적인 인지도로 동반 상승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마을이 이제 그 영덕 관광권 안에 중심 마을로 형성되어질 것 같습니다. 가까이 불과 도보로 15분 거리입니다. 거리에 영해장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복원시키고 있죠. 한 200억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덕 남부 보면은 강구항이 요즘 뜹니다. 지난해에요. 국내 관광객 순위가 1위였습니다. 강구항이. 그다음에 해파랑공원이 옆에 조성되고 있죠. 삼사 해상공원이 있고 지금 장사 그 문산호가 그 한 9km 남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덕의 남북권과 북부권의 이원화된 문화관광권 형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남 해안권에서 아주 희소한 조선시대 단일 집성 고택 반촌과 민속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요, 우리 마을을 또 북부 반촌이 다 그러합니다만은 지리적으로는 해안권에 와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규범적으로는 안동권에 속합니다. 서로 상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동 유교권과 오랫동안 항맥이라든가 혼인, 그다음에 분가를 통해서 발전된 우리는 전형적인 안동 문화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지만 안동을 마치 영해 바닷가에 옮겨 놓은 그러한 이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잠깐 우리 말의 그 지난 29일 행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나는.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귀시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괴시마을은 수백 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놓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기와 지붕,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품은 담벼락과 골목길, 양반들이 모여 살던 이 마을은 지금껏 삶의 편리함 대신 옛것들을 소중히 보존해 왔습니다. 오늘 괴시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존회와 마을 어른들께서 잘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찬란한 문화유산은 앞으로 영덕군이 동해안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믿음하지 않습니다. 문화재청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영덕 군민과 계시리 주민 여러분, 오늘은 영덕을 대표하는 전통마을 괴시마을의 국가지정 민속문화재 공식 지정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남 교수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남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남 교수님. 남 교수님. 남 교수님. 뭐 잘못 만졌나 보네. 저 혼자. 어떻게 하지? 전화 안 받아. 어떻게 하지? 제가 화면 꺼볼까요? 꺼버려. 이거 남 교수님 연결이 안 돼 갖고 일단 화면을 끄겠습니다. 남 교수님이 지금 모르고 계셔서 일단 화면을 꺼보겠습니다. 남 교수님 나타나시도록. 남 교수님. 교수님. 남 교수님. 남 교수님. 남 교수님. 이제 알아채겠네. 신도를 아마 해놓고 신경 쓰니까. 교수님. 남 교수님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아까 그 지난 슬라이드부터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든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거기 음소거를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음소거 지금 소리 나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안 들려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 됐어요? 이제 됩니다. 아, 예. 이제 됩니다. 예. 예, 되죠. 예,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럼 비디오 못 들으셨어요? 비디오는 다 봤고요. 여기서부터 예.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여기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기 중국 소신 선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산항에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아마 김인영 교수는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비석이 있는 거 봤죠? 축산항 그 와우산 입구에. 예. 여기 영양김씨도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 아들, 맏아들입니다. 중국에서 데리고 오신 그분이 영양김씨 시조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김씨하고는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뭐 비석이라든가 비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산항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 선조께서 이제 중국 당시엔 중국 방향으로 착각하시는가 본데 그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형상입니다. 우리 마을은요, 세 번째 그 문단에 보면은 게시판은 남수 영양파 그 8세손입니다. 공의 후손입니다. 남수 할배는 그 남영번 할배의 넷째 아들인데 단종이 왕위를 찬탈당하자 관직을 버리고 처가가 대흥 백시이신데 그 세거진 영의 일량리로 낙향을 하신 겁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이제 영덕, 영해 쪽에 우리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된 거죠. 우리의 뿌리는 이제 가까운 영의 뿌리는 남수 할배로 봅니다. 꽃밭 할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남수 할배의 그 3세손 남세하의 손자이며 태계 문인인 남정방 우리 선조께서 계시리에 거주하던 수안 김씨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마을과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고려 때나 이조 때는요, 사위가 장가를 오면은 처가 동네에서 뭐 첫 애를 놓을 때까지 몇 년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가 동네에 정착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에 하나죠. 근데 실제 말에 이평조는요, 이 남정방공의 둘째 손자 남두원 할배입니다. 할배가 실제 이제 사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가 한 1630년, 지금부터 한 400년, 거의 400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이 남가들이 한 31세손에 이르기까지 단일 집성촌을 만들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희 마을의 전경입니다. 요 구역이 이제 문화재 핵심 보호 구역이 됩니다. 요 구역이. 요 넘어가면 아닙니다. 이쪽에서 넘어가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종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아랫마 종가는 또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분이 이제 마지 둘째가 이제 운마 아랫마를 형성하게 된 거죠. 이 아랫마는 전부 둘째 집안, 둘째 그 할배의 집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미엄자 해촌 고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사촌 형님의 댁입니다. 댁이 요게 제 집입니다. 여기 대진 가는 길이죠. 여기 이제 모건 선생 비각이 있죠. 뒤에 있는 집이 제 집입니다. 요 집이 8칸 겹집인데 일명 양통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가 민속말이 되게 되는 그 어떤 배경이 다른 말과 달리 우리 동네에는 옛날 그 집 고택이 다른 현대식 가옥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밀집 보존되어 왔던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었습니다. 자, 이 말의 중심지입니다. 대개 보면 미음자 뜰집 있죠. 뜰집이 한 14채가 있습니다. 있는데 뜰집에 보면 특이한 것이 아까 날개집이라고 그러죠. 사랑채. 여기 천전댁에 보면요. 사랑채가 특별하죠. 안채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면 해촌고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남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채가 안채와는 별개의 건축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날개집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은요. 김 교수님 잘 들리세요? 김인영 교수님? 예, 잘 들립니다. 예. 여기 이제 전쟁이 끝나고요. 그때 항공사진입니다.
1954년도입니다. 여기가 대진 가는 길입니다. 앞에 영해평야고 이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 집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목원 이색 그 생가터 그 자리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참 특별합니다. 우리 마을이요. 선조들이 이 마을을 이제 일구실 때 우백호 자청룡을 보신 모양입니다. 우백호는 지금 살아있는데 자청룡이 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솔나무를 심으셨어요. 이 살리기 위해서 자청룡을. 그때 이제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여기 지금 없었는데 쫙 있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가요 59년도에 신축하게 됩니다. 이건 54년 사진이죠. 중고등이 생기면서 이 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 그루가 살아있죠. 지금 보다 교정에 있습니다.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교육기관에 들어오니까 우리 마을도 할 수 없이 이제 그 여기에 땅을 또 내주고 이 솔나무까지도 지금 다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한 나무가 살아있는 셈입니다. 자, 그 마을에는 앞에는 연못이 있다. 호지촌으로 부르는 그 이유는 아마 되게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 모건 선생님 이전부터 호지촌으로 호지마을로 불려져 왔습니다. 왔는데 모건 선생님이 그 중국 가셨다가 계시와 흡사한 마을이 있다고 그래서 고쳐지었다고 전하시는데 이 계시라는 말은 그 아마 여러분들이 깊은 뜻을 좀 계시란 말은 그 회화나무가 있는 마을을 뜻합니다. 그 회화나무는 옛부터 그 잡기를 물리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괴화나무로 표기하지만 중국 발음과 유사하게 해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괴자는요. 귀신 기자와 나무 목자가 같이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 나무를 심는 것은 잡기를 물리친다는 뜻 때문에 집에 동네나 집안에 이 나무를 심어왔고요. 또 조선시대 궁궐이라든가 그 출입문 부근에 이 괴화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한편 선비목이라 그래서 예전에 그 저기 서원이라든가 그 향교 등에서도 이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잡기나 귀신을 물리치는 나무다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해화나무, 해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요, 저는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건 선생님이 계시다는 말을 지었었는데 이 말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번에 민속마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시라는 그 회화나무 때문에 우리 마을에 이제 악기라든가 여러 나쁜 기운이 침입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쭉 내려오면서 마을을 번성하게 했고 이번에 그 민속마을까지 되게 한 그러한 배경이 또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동네 사람들은요 계시마을보다 호지마을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런 이제 요즘 이제 그런데 이번에 그 군청이라든가 도청에서 계시마을로 정한 이유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호지마을보다는 계시마을이 좋다. 이걸 변동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함창김씨가 먼저 틀을 잡았습니다. 함창김씨는 모건 선생님의 외가입니다. 그다음에 그 수완김씨는 우리 이제 외가 집안이 되는 거죠. 신시를 거쳐서 1930년대 우리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을 뒤편에는 그 대소산, 망일봉, 망월봉이 상리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해의 그 거센 해풍을 막아줍니다. 우리 마을에서 보면 바다가 안 보입니다. 그 마을 앞은 넓고 기름진 영해평야가 있습니다. 이런 지형에 따라서 동자 서향의 향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 마을 입지에서는 좀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을은 북쪽을 뒤로하고 남쪽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북자 남면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동자 서향의 그 지리적인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런데 우리 마을은요, 그 이평조의 장남 남북이공이 대화에 급제하고 사마시 합격은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남북이 공을 시작으로 해서 6대, 직계 바로 6대 12명의 유학자가 배출되고 이름으로써 마을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8세기에는 분가들이 이루어지고 19세기에는 더욱 번성된 촌락이 형성되었고 그다음에 문항과 문풍이 이어져서 영남 유림에 많은 선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마을은 계시마을은 정성 판서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향촌의 사족으로서 근본과 도리를 지키고 또 유교 문화를 보존해 왔습니다. 흔히 이제 민속마을 하면은 관직과 인물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민속마을로 지정하는 이유는 순수한 민속적인 이유 때문에 지정을 하는 거죠. 그 가치 때문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흔히 이제 관직과 인물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은 뭐 정성이나 판서는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에 근본을 지키는 이제 그러한 저희들은 교육은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때 아마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다고 봅니다. 영남의 남인들은요, 숙종 중기 이후로 되면은 거의 조정에서 퇴출돼 버립니다. 당파 싸움에서 퇴출되어서 됐고 우리 이 남북이 칼배도 그 숙종 그 중엽에 돌아가셨어요. 그 남북이 공 이후는 이제 큰 급제가 이제 나오지 못했던 이유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배경도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후기에 와서도요. 우리가 이제 문항과 문풍을 숭상하고 근본과 도리도 지키고 뭐 동네는 대부분 다 그렇죠. 봉제사와 적빙백을 중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앞에 덜을 중심으로 기반을 이루었고 영예 향교를 중심으로 유림도 형성해서 같이 앞장서 왔습니다. 또 근대에도 구국운동이라든가 3.18 그 독립운동에서 우리 마을의 그 한 4분의 할배가 남계병, 남진두, 남효직, 남응하 이 할배들이 어귀를 주도하거나 적극 이바지해서 우리 향촌 사적으로서 역할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마을 출신과 직계 후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교수와 박사만 하더라도 한 30-40명은 추측은 되는데 애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외지로도 많이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손들 중에서도 집이 있고 토지가 있고 산소가 있는 사람은 고향으로 많이 찾아오는데 그도 없는 사람들은 잘 오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쉽지도 않죠. 파악한다면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애써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잘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말의 그 유형 문화를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알기 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말의 그 유형 문화는요, 16개 이미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개 서당이 있었습니다. 4개 정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소라는 말은 이제 우리 말에서는 흔히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게시파 문중의 선대들의 묘역을 말합니다. 6군데의 묘역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육소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도 우리 게시에서 사진 가는 길에 그 수문학골이 있죠. 여기에도 지금 우리 아랫마 5개 집안의 그 선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까지 포함하면 7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7소라 6소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 개호서숙은 참 특이합니다. 개호서숙은 지금 멸실돼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서숙은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기숙형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개화기가 뭐 강화도 조약 이후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개화기 전입니다. 전이고 우리 마을의 남흥수와 남갑수 할배들께서 우리 마을의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서 건립을 한 겁니다. 개호라는 말은요, 괴시라는 괴자에다가 호지말 호자를 따서 붙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개호 서숙은요, 전통 서당을 넘는 그러한 개념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 방침이 분명했습니다. 하고 교육 과정이 또 분명했고요. 그래서 이 서당이 결국은 그 집이 허물어지고 없어졌는데
지금 터는 정확히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원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정자는 침수정 정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수문학골 여기에 이제 그 제사 앞에 별도 정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남공수 할배께서 건립을 하셨는데 이때가 천주교 그 성인 있죠. 남종삼 성인 있죠. 성인이 영의 현감으로 계실 때입니다. 자주 여기서 만나 뵀다고 합니다. 뵀는데 이 남종삼 그 현감이 이제 조정에 성지로다 올라가고 결국은 천주교에 연루돼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남공수 할배가 거기에 연루됐다고 그래가지고 귀향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좀 빼놓을 수 없는 가정목원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업이는 우리 제 집 앞에 신장과에 있습니다. 있고 목원 기념관은 그 우리 마을 저기 북부 유교권 사업을 할 때 그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 선생님과 계시마을은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원 선생의 외조목에서 우리 남가라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 또 한편 보면요 선주민과 후주민의 관계입니다. 우리 남가들과는 그런 관계에 속합니다. 속하는데 왜 그런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냐면요. 우리 마을에서는 목원 선생님을 추모하고 공경하고 또 존경해 왔습니다. 그것이 와리마 개정정자에 나타나 있고 개정정자를 처음 지을 때 그 경목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목원을 공경하는 정자다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원 선생님의 영향은 지금까지 저희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가정 이곡 선생님은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가정 선생님도 큰 학자이시죠. 가정 목원 양 선생 유호비가 이제 그 우리 동네 앞에 있고 뒤에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는 이미 그 30%가 그 지정문화재로 이미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을 전체가 이제 국가 지정으로 묶인 거죠. 그전엔 한 16세 정도만 경상북도 관리를 받아왔는데 지금부터는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 또 그 민속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문적과 판복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좀 앞에 같이 놓고요. 마을에 융례가 있습니다. 융례가 있는데 융례는 뭐 출산부터 제례까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다 없어져 버렸죠. 출산은 이제 병원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좀 근래에 관례는 거의 없어졌고요. 혼례는 예식장 갑니다. 감례는 한 80대야 하죠. 그다음에 상례는 이제 뭐 장례식장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남아있는 것이 제례입니다. 제례인데 우리 마을은 아직 4대 봉사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례만큼은 좀 전통적으로 복원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소가 있고요. 노인소는 당시 어른들이 49살만 되면 노인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노인소에서는 1년에 한 9개 절기에 모여서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상례계가 있었고 상례계는 이제 초상이 나면요 동네에서 예전에는 뭐 큰 초상이 나면은 한 400~500명의 손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걸 한 집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집집마다 나눔죠 손님을. 그래서 하룻밤을 재우고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통이 있어 왔고 뭐 봉제사 적진격은 뭐 반촌에서는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산자와 죽은 분들이 같이 사는 거죠. 이 공간이 제사라는 의미는. 그다음에 동제가 있고요. 동제는 우리가 작은 동신, 큰 동신이 마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정월 보름 정월도 열 나은 날 이제 밤에 제사를 지냅니다. 성주시는 집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다음 삼신시는 그 아기를 점지하는 삼신할매 신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없는데 그 용단지는 이제 풍년과 집안의 평온을 기원하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있고 절기풍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시풍습은 척사대회는 마을에서 참 크게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보면은 보름 다음 날 정월 16날 종갓집에 모여가지고 척사를 정말 신명나게 했습니다. 하고 뭐 아랫마 온마 구분해서 척사하거나 아니면은 골목 따라서 앞마 바깥마 구분해서 하거나. 근데 누가 지고 이기는 건 없습니다. 다 이겨도 좋고 다 져도 좋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동네끼리 화합이죠. 줄다리기도 크게 했고요. 그다음에 달맞이 보리, 이건 2월 달에 이제 수수대로 보리 저걸 가짜로 만들어서 타작하는 그런 풍습이죠. 새신랑 다리기. 뭐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는 관이라는 유독 특이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안동 쪽에 내륙 쪽에서 이제 세밀리가 시집을 오거나 손님들이 오면은 바다를 못 본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대진 쪽에 모시고 가서 바다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 바다 구경시키면 이분들은 무척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농담으로 이제 바다를 보면 큰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절을 시키고 놀려먹기도 했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는 또 유라는 특이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동무 이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제 3살 터울 동무가 있습니다. 요 3살만 넘어가면은 동무에 안 끼워줍니다. 아래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떤 데는 49년생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요 51년생이 많다고 해도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러한 그 특이한 이때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만납니다. 다음 계시 동가는 6.25가 끝나고 이제 그 우리 마을을 위해서 그 당시 20대 청년들이 이제 만드신 건데 이번에 우리 그 기념식 행사할 때 마지막 파이널로 동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아주 그 보기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의 접근 방법이죠. 이거는 뭐 이 7번 국도 영역이 생기면은 불과 멀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목원 기념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마을 안쪽에 좀 들어와 있죠. 명당처럼 보이죠, 요 안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운마, 이쪽이 아랫마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서 그 민속놀이를 주로 하던 데인데 여기는 대진항 가는 길이고 여기 신장로입니다. 여기서 줄다리기를 했고 이 종택에서 윷놀이 척사대회를 했고 그다음에 운마을 작은 동신 여기가 아래 큰 동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을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크게 보면은요 중마골을 중심으로요 운마 아랫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윗마가 아니고 운마라고 합니다. 운마 아랫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을의 그 구분을 우리끼리는 하고 이게 아주 정설화되어 있고 이렇게 부릅니다. 운마 어디, 아랫마 어디, 중마골 어디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표지석과 있고 요 아랫마 요 개정 앞이 이번에 행사한 자리입니다. 요 개정 앞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현판인데요. 이건 이제 입천정이군 개정인데 우리 마을의 그 현판을 일부 모아본 겁니다. 이 중에 특이한 건 개호서석이 아까 나왔죠. 그 기숙형 서당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현판이 남아 있고 이게 보면은 이게 뭐죠? 지암이죠. 지암이라고 운마 그 대호댁의 현판이 있는 데인데 참 그 제가 봐도 좀 참 좋은 현판 같습니다. 그 어른들의 호입니다. 호를 이제 현판에 그 만들어 놓은 건데 지암은 좀 더디게 가는 사람, 좀 천천히 가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요 미제라는 또 현판도 있습니다. 미제는 나는 좀 덜 된 사람이다, 좀 덜 완성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우리 마을에 이제 그 개장세고라고 그랬어요. 아까 6대조 12분의 그 유학자들의 그 문집을 판목으로 이제 문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개시 접소안이라고 해서 개시 접소의 운영 방침을 담은 그런 이제 책입니다. 요건 뭐 여러분 파록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마 종가 사랑방에 가면은 이 벽에 해마다 이걸 파록을 붙입니다. 아까 육소 있죠. 육소에 소임을 정한 사람들을 이름을 다 써놓습니다.
어느 육소는 누가 담당이다, 누구 담당이다 다 써놓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이런 이제 변곡제 어떻게 장첩도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말의 그 1920년 초반의 사진인데 계시하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제 백부님이십니다. 백부님이 1911년생이신데 그때 한 10살, 11살쯤 됐을까요? 근데 이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보통학교 학생, 여기는 미취학 학생, 여기는 좀 더 큰 분들 이렇게 딱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920년대 초반이다 우리 사촌 형님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건 홀레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상례의 모습이고, 이건 노세 제기가 일절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굉장히 잘 닦아야죠. 이거는 녹이 슬기 때문에. 다음에 앞에 큰 동신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정월 16날 척사대 날은 크게 놀기 때문에 그때 기념사진이 있네요. 다음에 이건 육소의 묘제를 지내는 겁니다. 다음에 이건 우리 사촌 형님 때 그 해촌 고택의 길사입니다. 백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형님이 이제 대를 이었기 때문에 그 윗대 4대 봉사하니까 윗대는 조매를 하고 4대를 또 모시게 되는 거죠. 그 제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즐거운 일이라고도 합니다. 길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사당에서 신주를 모시고 나오고 여기 이제 제사를 모십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한 40 중반쯤 됐을 때 모양인 사촌 형님이고 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제사를 모신 다음에 신의를 땅에 묻습니다. 묻어가지고 이제 4대 봉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운마 어느 집들은 윤행제사라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행제사는 이 땅에 묻지 않고 맞이가 아니고 기찻집에서 계속 제사를 모셔나가는 그런 제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동신나무에 이제 제사를 올리는 건데 장년의 일입니다. 우리말과 뗄 수 없는 그 가정목은 유적입니다. 여기 그냥 여기가 이제 대진 가는 길 그 저 집 앞에 있는 유업이죠. 이것이 이제 마을이 지정이 된다면 여기가 이제 핵심 구역이 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조사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가 마을의 길이가 되고 이 안쪽으로 산 일부 포함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산소들이 있고 입천정이 있고 그 20수문학골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여기가 되고 500m, 이 500m는 이제 그 문화재 보호구역이 된다고 합니다. 문화재법에 따르면 개발에 좀 제한을 받는 거죠. 뭐 여기도 이제 신축도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가 봅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신축은 없고 안 되고 복원, 정비 이런 걸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참 그 아까 중고등학교 자리에 봤죠. 그 솔나무 뻗어 나가 있는 거 봤죠. 그 솔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죠. 여기 대진 가는 길이 앞에 신장로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저희 백부님입니다. 그때 멋쟁이 차림으로 계시는데 이 솔나무들이 이제 다 없어진 겁니다. 여기는 그 김인영 교수님, 여기 염장리입니다. 염장리에서 바라본 축산항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앞에 덜이 있고, 여기 이제 김인영 교수 아마 고향집이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긴 대진항입니다. 예, 염장이네. 예. 여기가 염장 왼쪽이.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맞아요. 종갓집인 예. 여기 이제 항이죠. 항이 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대진항이고, 그때 영예 면사무소 사진입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게 70년도 초반인데 그때 영덕의 인구가 12만이었습니다. 12만. 지금은 3만 6천도 안 되죠. 야, 진짜. 이것이 분명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70년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때 면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영덕 군청 직원만큼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마을의 종합 계획이 참 중요한데 이제는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러한 그 전제로 좀 잘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과정은 무슨 군청과 도청, 문화재청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 확보가 성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청의 예산, 도청의 예산, 청의 예산이 각각 확보되어서 이제 이 종합 정비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주 무슨 마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1913년대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승인과 예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한계마을도 근래 앞서 된 거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시행 기간이 초과됩니다. 이것은 예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을은 이런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조금 속도 있게 좀 빠르게 해야겠다. 그다음에 시행은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연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여러분 좀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우리 마을만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영해 북부권 이제 얘기입니다. 영해 장터거리가 있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참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복원되는 것이 한 11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불과 우리가 도보가 15분 거리에 영해 호재마을하고 같이 있는데 향후 계시마을은 조선시대 고택과 민속이 되고 장터거리는 근대가 되기 때문에 조선과 근대가 아마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가치를 지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당시 54년 항공사진이고 2017년 항공사진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아마 일본인들이 손으로 그린 지도 같습니다. 영해시가지 지도를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1935년도에 영해구 금융조합 건물입니다. 아주 현대적인 건물입니다. 아마 일제가 영해 쪽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 돈줄부터 아마 잡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건물을 잘 지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장터 거리 복원할 그런 예정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초등학교 여기 있고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구장터 거리가. 그다음에 거리가 만들어지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다음 고래볼 해변 관광지입니다. 이건 참 천혜의 자원입니다. 우리로서는 여기에 이제 덕천 고래볼 야영장이 이제 생겼고요. 여기 애니메이션 전시관과 바다문학관이 다시 생깁니다. 요 바다문학관과 애니메이션 전시관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 옆에 여기 명사 20리 이제 여기 대진이죠. 여기 7번 국도 여기가 이제 해변 도로입니다. 자, 축산항 블루시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정동신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만은 새로 간 세종시의 가장 정확한 동쪽이라. 그래서 신동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그림이 멋있어서 하나 좀 이렇게 갖다 봤습니다. 축산항도 지금 상당히 지금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성이 끝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북권으로 가보면요. 강구항과 해파랑공원 3사가 있고 상륙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그 통계에 따르면은 영덕 강구항이 32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강구항은 여기가 해파랑공원 강구항이고 3사 해상공원입니다. 여기에 그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계에서 몇 번째 대관람차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강구항 지역이 대계와 더불어 아주 위락 그런 시설로서 자리를 아마 잡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계 방안 다음에 반드시 연계만 해서 안 되죠. 홍보와 광고가 따라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영덕 관광을 부각시키려면은 남부와 북부의 특성을 살린 이원화가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영덕 대게라든가 블루로드라든가 조선시대 계시마을의 컨셉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계시마을도 흔히 민속마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조선시대라는 말을 붙이면은 좀 차별화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덕의 그 관광의 컨셉은 영덕 대게만큼 또 중요한 컨셉이 필요하다. 지금 약간의 컨셉의 혼란성이 있어요. 영덕 대게,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 블루로드, 블루시티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가라는 정말 큰 컨셉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덕 관광문화권은요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다음에 산재한 그런 자원들을 체계화 로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구권과 영해권으로 한번 개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시설도 필요하고 또 상도덕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구 가면 뭐 바가지를 쓰게 된다는 말이 서울에서는 꽤 많이 나옵니다.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말 같습니다. 그다음에 팸 투어, 전문가들 투어를 먼저 기획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대화 이슈형 광고보다는 요즘 SNS 개별 광고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온라인은 광고판 형태를 사용하더라도 온라인은 개별을 대상으로 한 이런 광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영덕 블루로드 A, B, C, D 코스가 있고 여기는 C 코스, 축산항부터 고려불까지입니다. 자, 북부권 단일 광고는 이제 이런 컨셉으로 하되 뭐 이런 광고형 형태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북부권은 이러한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계시마을, 장터, 고래불 이렇게 크게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관어대, 일량, 원구, 뭐 상원리, 도곡, 축산 다 있죠. 유금사 다 있습니다. 이렇게 좀 로드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남부까지 연계하는 광고는요. 요즘 당일로 왔다 가버립니다. 좀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다른 그런 전략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 만화 형태, 네칸 만화 형태로 영덕 갈래 하면은 대게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누구나 또 있어 뭐가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죠. 대게도 있고 강구항도 있고 여기 이제 완성되면 가루를 빼면 됩니다. 축산항, 장터거리, 조선시대 계시마을, 고래불 이렇게 넣어서 모두 바닷가 쪽이야. 공기도 좋아, 교통도 좋아, 잠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제 개인 SNS 어디를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참고한 문헌입니다. 여러 문헌을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 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좀 자료를 줘서 그것도 참고를 하고 옛 문헌도 참고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됐죠? 교수님 딱 적당하게 잘 됐습니다. 우리 걸렸나요? 예, 한 50분 하셨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내용, 예,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발표해 주셔서 저희도 뭐 잘 몰랐던 사실까지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 고장 또 영덕 영해에 이렇게 훌륭한 우리 민속 그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론은 지정 토론을 우리가 박문태 영덕 문화 그 해설가 분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박문태 선생님으로부터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